러시아군의 돈바스 대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동부 전역에서 러시아군의 지상 공격이 시작됐고 일부 도시는 이미 함락됐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수일 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 전철역에서 여성이 강도에게 흉기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한 10대 소년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종된 뒤 3년 만에 유타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게 발견된 이 소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직후 곳곳에서 마스크 해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존 백신의 2배 효과를 나타내는 강력한 백신이 나올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의 돈바스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동부 전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지상 공격이 시작됐고 일부 도시는 이미 함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잇는 게 이번 러시아 대공세의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고됐던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대대적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동부 지역 480km 전선을 따라 대규모 지상 공격이 시작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서쪽에서 돈바스로 가는 길목인 이지움, 루안스크주의 크레민나를 함락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고정밀 미사일로 돈바스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진지 등 60개의 군사 자산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 대공세의 목적이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연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Розгром підрозділів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 встановити контроль над територією Донецької і Луганської областей, а також утримати сухопутний коридор з тимчасово окупованою територією Автономної Республіки Крим. 이와 관련해 크림반도 위쪽의 돈바스 남쪽 항구 도시 마리우폴 장악이 무엇보다 중요한 러시아군은 저항 중인 우크라이나군에게 거듭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인도주의 통로를 만들 테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면 안전한 탈출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Еще раз призываем официальные власти Киева проявить благоразумие, отд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указания боевикам о прекращении бессмысленного сопротивления и выходе из очага сопротивления. 새 국면에 돌입한 전쟁에 서방의 무기 지원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나토 동맹국들의 무기 지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영국은 초고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대공 장갑차를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군의 대공세로 새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8억 달러 수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3일에도 곡사포와 헬기, 장갑차, 대전차 미사일 등 8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같은 규모의 추가 지원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 규모는 모두 30억 달러를 넘게 됩니다. 퇴근 시간 뉴욕 맨하튼 한인타운 인근 전철역에서 한 여성이 강도의 흉기로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전철역 M열차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다른 여성의 지갑을 훔치려 했습니다. 이때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34세 여성이 이를 보고 제지하려다가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다리를 베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벨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칫 강도를 당할 뻔했던 여성은 지갑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아시안 여성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당시 청바지와 검정색과 빨간색이 섞인 후드 스웨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10일까지 뉴욕시 지하철에서 617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에 367건보다 68% 급증했습니다. 특히 폭력범죄가 많이 늘었는데 강도는 165건으로 전년 96건에 비해 7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폭행도 1년 전보다 28% 증가해 169건을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한 소년이 실종 후 3년 만에 유타에서 발견됐습니다. 거리에서 경찰에게 발견된 이 소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한 남성에게 경찰이 말을 건넵니다. You look like you're shivering. You cold? You want to come sit in his car and warm up for a minute? 경찰은 남성을 데리고 경찰차로 데려갑니다. 아무 말 없이 차에 가서 앉는 남성은 19세 코너잭 오스왈트입니다. 경찰은 코너잭을 경찰서로 데려가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About 16 pages into their investigation, one of my dispatchers came across a flyer for Connor Jack Oswalt out of California, missing since he was, I think, 2019, and he was 16 at the time. 전단지를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코너잭의 어머니는 기쁨과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My sweetheart's alive. Oh my God. Yeah, I definitely will do my best to bring him home. 자폐증을 앓고 있는 코너잭의 마지막 기억은 어머니가 집에서 quesadill아를 만드는 것이 전부였을 뿐 그 이후의 기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코너잭의 부모는 이후 자동차로 4시간을 달려 유타에 도착했으며 결국 아들과 재회했습니다. We're overwhelmed with joy and gratitude. It's the biggest blessing in the world, in existence. In fact, I mean, what are the odds of that happening? 미국에서 실종된 사람의 수는 지난해 기준 52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법원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직후 곳곳에서 마스크 해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을 철회하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가장 환영하고 나선 곳은 항공사들입니다. 판결 소식이 알려진 이후 아메리칸과 유나이티드, 델타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등 13개 항공사들이 일제히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내선에만 해당되고 국제선의 경우 출도착 국가들의 방역 지침에 맞춰 마스크 의무 착용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양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 역시 운전자와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즉각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항의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 TSA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와 댈러스 등 대도시 국제공항들도 속속 공항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반면 JFK와 라가디아 공항을 관할하는 뉴욕 항만청은 오늘 성명을 통해 주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 대중교통기관들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주정부와 지역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온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LA교통국은 오늘 오후 들어 마스크 의무 착용 철회를 발표하면서도 여전히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면서도 법원 결정에 대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like to appeal the ruling or the ruling that the judge made striking down the mandate? I haven't spoken to the CDC yet. 일단 연방법이 우선시되는 공항과 비행기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철회되는 분위기인 반면 각 지역 대중교통시설들은 주와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이 우선시되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향후 CDC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에 따라 법무부가 항소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도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긴장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오미크론 제주와 변이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방역당국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새 변이 역시 이전에 확인된 XL처럼 오미크론 제주와 변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의 유전자가 뒤섞인 변이로 XE와 XM입니다. XE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10%가량 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가 XE와 XM을 큰 범위의 오미크론으로 분류한다며 특성 변화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전파력이나 중증도가 기존 오미크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자료가 충분치 않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 변이가 잇따르면서 긴장감을 늦추기 어렵습니다. 아프면 검사받고 쉬고 하루 8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이가 계속 축적되다 보면은 전염력이 더 높아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환자 증가 추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를 조기 발견, 조기 차단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방역 당국은 60살 이상 3차 접종 예방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존보다 2배 강력한 효과를 가진 새로운 백신이 나올 전망입니다. 모더나와 국립보건국은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 임상시험한 결과 오미크론과 하위 변이 바이러스 등의 기존 백신보다 2배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는 900명의 지원자에게 새 백신을 투입한 결과 기존 백신의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보다 오미크론을 포함한 여러 변이들의 2배나 더 강력한 방어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의 백신은 평균 4개월이면 효과가 떨어지지만 새로운 백신은 더 오래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백신은 올 가을쯤 나올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이 LA를 방문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정책 설명의 내용,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개월 만에 LA를 다시 찾은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재외동포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께 제가 동포분들하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니까 약속을 해서 나가봐야 됩니다. 하면서 저를 또 나가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재외동포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쪽 분량의 편지에는 참정권을 행사해준 유권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포정책 간담회에서는 재외동포들의 중점적인 고민사항들이 언급됐습니다. 김석기 위원장은 우편투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 설립도 추진될 계획이지만 정부 조직법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원만한 협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동포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때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윤석열 정부는 정말 열심히 많이 할 것입니다. 또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기조도 언급됐습니다.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힘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시켰고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석기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직후 윤석열 당선인이 LA를 방문하는 일정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대통령 공식 방문 일정이 됩니다.
LA를 방문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세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하락해 3.6%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오늘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의 전망치 4.4%보다 0.8%포인트 내려간 것입니다. 국가별 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올해 3.7%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1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직전 예측치보다 0.5%포인트 낮은 2.5%로 예상됐습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35%씩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이나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코로나19 재확산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각국의 물가도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선진국의 경우 5.7%로 예상됐는데 이는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IMF는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악화와 원자재 가격 추가 인상으로 지속해서 높은 인플레와 임금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의 빠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로와 다리 등 사회 기반 인프라 건설에 미국산 철강만 사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든 철과 철강은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또 철강뿐 아니라 모든 건설 자재도 미국산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설 예정인데 도로나 다리, 수도관 건설 사업 등에서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제조업 부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새 정부 내각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위장 전입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4년 6월 가족 중 부인 혼자만 서울 서초구에서 강남구 도곡동의 업무용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옮긴 겁니다. 이 후보자 측은 해외에 있던 자녀의 귀국과 중학교 배정을 위해 실제로 이사하려 했는데 딸이 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기로 마음을 바꿨다며 위장 전입을 인정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소관부처인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이 걸러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와 임대 수익 논란, 후보자 8명의 사회이사 경력과 억대 연봉 논란, 과거 기고문 논란 등이 그렇습니다. 저희의 검증 과정이 완전하다고 감히 자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적확하게 선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증했고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별도의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내부에서도 한계를 지적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검증은 형식적 요건을 보는 것이라며 수사하듯 할 수는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내용을 검증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의혹은 확인도 했지만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증 단계에서 이런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인수위는 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검증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한국 밤거리에 활기가 돌고 있지만 억눌렸던 수요가 몰리면서 난감해진 곳도 있습니다. 구인난이 심해졌고 심야에 택시 잡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이지만 거리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야외 테이블마다 손님들로 꽉 찼고 직원들은 새로운 손님 맞을 준비에 바쁩니다. 자영업자들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2시간 전부터 만석이었고 지금도 손님 나갔지만은 또 손님이 추후에 또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심야 영업을 시작한 식당과 술집들은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라온 올 1분기 구인 공고 수는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늘었을 정도입니다. 낮에 주로 영업하는 업종은 지난해부터 서서히 직원 수를 늘렸지만 심야 업종은 최근까지도 직원을 줄여오다 갑자기 구인에 나섰습니다. 자정이 다가오는 시각 서울 홍대 인근에선 빈 택시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한 20분 정도 택시가 안 잡혀서 조금 더 큰 길로 이쪽으로 나왔는데도 한 10분 정도 택시가 안 잡혀서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길거리에 빈 택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 어플리케이션에도 이렇게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다고 뜹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 법인 택시 기사 수가 전보다 3분의 1가량이나 줄어든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시는 어제 새벽 0시부터 2시까지 택시 이용 승객이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제한했던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3부제로 운영하던 개인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심야 전용 택시의 운영 시간도 늘려 택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